네, 2022년 3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목은 좀 자극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하늘이 꺼질 때까지 울진 삼척의 살림은 탔다. 심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관리 책임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최명한 산림청장이 오늘 13일입니다. 오전 9시 울진에서 울진 산불 주불 주인 주자 주된 불을 진화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까지 총 9일간 울진군의 4개 읍면, 삼척시의 2개 읍면이 피해를 보았다. 진화까지 걸린 시간은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면 213시간이 걸렸다. 213시간 43분 만인.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합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인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울진에서 시작됐습니다. 부터 오늘 13일이죠. 오전 9시까지 213시간 48분 만에 산불에 주불이 잡혔다는 겁니다. 주가 있으면 종이 있죠. 종은 아직 안 잡혔다는 얘기인데 종불은 잔불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금 창문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니까 하늘이 잡아줬죠. 네, 하늘이 잡아줬습니다. 물론 거저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림공무원들, 소방공무원들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불은 하늘이 잡아줬습니다. 이런 사이에 또 하나 큰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죠. 참으로 강력한 180석의 여당이 대통령을 잃는 정권교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3월 4일 불이 일어나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틀이 아니군요. 3월 14일이니까 한 사나흘이 지난 13일 날 불이 꺼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시위로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로 시작한 정권 산불로 종료됐습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니까 1987년 산불에 대한 통계를 냈는데 가장 오랜 시간, 가장 큰 규모의 산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년 동해안에서 일어났던 191시간, 그때도 참 굉장히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13시간, 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은 319채가, 농수산 시설은 139개소, 공장 등은 154개소 등등 643개소가 소실됐습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산림은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2만 923헥타르로. 얼마나 넓은 건가요? 굉장히 넓은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 한 제주도 면적 되는 거 아닌가요? 면적 수치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이번 불을 끄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용사인 육군 특전사 용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왜냐? 숲이 너무 울창하고 이게 낮에는 헬기들이 물을 떠서 퍼부을 수 있지만은 밤에는 헬기들이, 우리나라 군에 있는 헬기들도 야시 장비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 헬기는요, 대한민국 헬기는 소방 헬기든 산림청 헬기든 육군 헬기든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비행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흐린 날에는 잘 안 보여서 가끔 사고가 납니다. 들이받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하고요. 밤에는 더군다나 안 하죠. 미군 헬기들만이 야시 장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망원경, 쌍안경 같은 걸 눈에 쓰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적외선으로 보는 건데 이걸 고글이라고 그럽니다. 이 약점은 뭐냐? 그 앞에서 라이터를 팍 켜잖아요. 조종사 눈 나갑니다. 깜깜한 밤에 보이는 이 자외선을 보는 건데 진짜 불이 퍽 나타나면 너무 밝아서 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장비를 해야만 야간 비행을 지형을 보면서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런 시설을 갖춰도 훈련을 수없이 해봐야만, 왜냐하면 이렇게 끼게 되면 흑백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물들이, 맹수들이 밤에 이렇게 먹이 사냥할 때 걔네들이 바로 이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늘 자기 영역에서 먹이 사냥을 하기 때문에 잡는 건데 이 조종사들은 하늘을 날고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헬기는 밤에 작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밤에는 그때 불이 끄는 걸, 불을 더 확산되지 않으려면 산림청이나 소방청 공무원과 부족하니까 또 깊은 산에 들어가는 작전은 특전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특전사 요원들이 헬기를 타고 들어서 헬기로 레펠 줄을 잡고 내려가서 불을 끄고, 그것도 안 돼갖고 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용감한 해병대 용사들까지 투입했습니다. 상당히 큰 불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소방대도 동원되고요. 저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1969년에 있었나요? 8년에 있었나? 울진 삼척 사태. 그때는 무장공비 인민군 윌리엄 특전사 애들이지 한 1개 중대가 울진 삼척 이 울창한 산림지대에 들어와서 해방구를 만들었던 거죠. 이번에는 바로 산불이 울진 삼척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68년도에 울진 삼척 사태 때도 육군 특전사와 해병대가 투입돼서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군사작전이 주니까 군인들이 주로 들어갔지만 핵심적인 작전은 저기 있는 중심에 들어가서 훅 내려오는 건 두 부대가 하고 외곽은 육군이 둘러싸고 이렇게 포위하는 선별전을 했는데 이번엔 주작전은 물론 산림청하고 소방대가 있지만 그 지원을 해병대와 특전사가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느 정도였느냐? 지금 코로나 문제를 갖고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인가요? 중대본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아주 큰 사건인 경우는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근데 행정부 안전부 장관은 전체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거긴데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이 주로 하니까 산림청이 이제 중대보건에서도 핵심 본부를 하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질병청에서 하죠. 옛날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그 외곽 지원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하고 하는데 이번에 산불 때문에 중대본이 가동됐습니다. 육군의 해병대, 육군과 해병대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고 대통령은 3월 7일인가 선거 직전에 특별재난구역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겁니다. 이번에만 금강송 군락지가 타니 안 타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뭐 했느냐? 저희 스타일로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밥값 했느냐? 따지고 싶어요.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네, 거기서도 문제가 많았죠. 사전투표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저 문제 언젠가 한번 저거 따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이번 산불이 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는 우리의 위기관리를 잘해달라고 뽑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상하게 뭐 경제를 살리고 뭐 보건복지를 잘하는데 대통령 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산불이라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 박정희 이후로 산림 녹화하면서 키워온 이 숲을 다 태우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하시는지 꿈쩍도 안 하고 특별 재난 지역만 선포하는 걸로 갔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산림청 공무원, 소방청 공무원, 경찰은 뭐 불끄러운 능력을 따지지만 군에 있는 군 소방대까지 동원해 종합적인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루어졌느냐?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하면요. 위기관리 중에 하나가 특화된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대응 못하는 대통령은 문제가 있고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못하는 대통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국가라는 게 결국 비상시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미국에서 옛날 카타리나인가요? 그 플로리다에 굉장히 큰 태풍이 왔을 때 미국에서는 재난 대책하는 데가 페마인데 페마에서 딱 운영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카운티의 소방본부장이 on-scene commander, 현장 지휘관이 되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그 다음에 각 전국에서 온 그 소방대원들을 다 지휘합니다. 계급장 쉽게 말하면 총경이 뭐 경무관, 치안 정감을 지휘하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문재인 바로 이 세력들이 얼마나 세월호 사건을 비판했습니까? 그때 문제는 이 사건을 종합 지휘해야 되는 우리 해경청의 능력이 해군을 통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전부를 통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각각에 놀았던 거거든요. 온씬 커맨더, 현장 지휘관이 없었던 겁니다. 세월호가 꼬르륵 했을 때 바로 그 지역은 목포해양경찰서 관할 수역이었고요. 그 밑에 파출소 개념으로 각각의 배를 이렇게 섹터별로 나눠서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게 합니다. 사고 난 지역에서는 1, 2, 3 정, 해경정이 있었는데 그 해경정에서 그때 막 해경 헬기 날라오고 뭐 왔는데 종합지휘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배가 이미 쓰러졌을 때 빠진 사람만 구출해내고 탈출하라는 지시도 안 내리고 헬기는 더 높은 사람이 타고 갔는데 거기도 지시가 없고 하니까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됐거든요. 그걸 물고 늘어져서 뭐 흑막이 있다, 뭐 구술을 했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러 갔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인데, 이번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이번에는 온신 커맨더,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쫙쫙쫙 움직였느냐? 안 움직였습니다. 산림청장에 가가지고 현장 지휘하는 건 좋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강원 산림청장이 하거나 강원 소방청장이 딱 지휘를 하는 게 맞죠. 울진이 컸으면 울진은 경북이니까 경북 산림청장이나 경북 소방청장이 하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은 나라입니다. 거의 약간 길쭉한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 시스템을 국가 중심으로 가면 더 좋습니다. 경찰도 국가경찰, 소방도 국가 소방으로 전환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산림도 국가공무원인데, 지금 경찰은 거꾸로 지방을 중앙하고 나눠놨어요. 지방경찰, 중앙경찰을 분리시켜 놓은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다른 위기가 나왔을 땐 치안상의 위기 때는 또 대응에 우왕좌왕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산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언론도 대선 때문에 덜 관심을 표현하면서 역대급 산불이 이어졌고 결국 하늘이 꺼졌는데, 이거는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도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면서 정권에 따져야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정권 재창조를 위해 노력하다가 산불이 커졌는 건지도 모릅니다.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군, 유기적인 합동 작전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이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세월호 사건을 그렇게 떠들었던 문재인의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 그리고 이걸 그냥 넘어가지고 있는 우리 언론하고 정치권도 저는 상당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꺼질 때까지 울진 삼척은 탔다. 위기관리 책임자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주목하셔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가 시스템이 엉성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 부족하다. 그걸 좀 보시면서, 이렇게 산불이 몇 차례 발생했으면 이걸 끄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하늘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세월호만 떠들지 말고 이 울창한 산림이 날아간 거에 대해서 애달바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